여러분, 실제 사례입니다. 평소 라면을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집에서 끓여 드실 때는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라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외식으로 분식집 라면을 드셨습니다. 같은 라면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을 재보니 집에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라면에 뭘 더 넣으셨나요? 사장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매울 수 있으니까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래야 맛이 좋아요.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이건 라면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외식이 위험하다는 단정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은 건강을 기준으로 조리하지 않습니다. 외식은 우리 입맛에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음식을 만듭니다. 매운맛이 강하면 단맛을 더하고, 짠맛이 강하면 단맛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당 성분을 보완합니다. 그 결과 집에서는 넣지 않던 설탕이 외식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나는 단 걸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즉각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식후 혈당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혈당을 크게 흔드는 것은 노골적인 디저트보다 우리가 안심했던 음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뇨에 대해 자주 오해했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가당 주스, 무가당 요거트, 우유, 말린 과일, 그리고 외식과 밥 중심 식사. 이 영상은 음식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히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 라면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면 자체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된 설탕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건강하려고 선택한 음식을 보겠습니다. 바로 무가당 주스입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없겠지. 하지만 무가당은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탕을 더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과일에 원래 들어있는 당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양보다 형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음식보다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장에서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섬유 구조가 깨지고 당이 훨씬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 결과 나는 설탕을 넣지 않았고 나는 건강한 과일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혈당은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비타민과 폴리페놀 같은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과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은 그것을 거의 당 음료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스를 끊는 순간 당뇨 관리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마시지 말고 씹어 드십시오. 가능하면 식후에 소량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과일이라도 누구는 크게 오르고 누구는 덜 오릅니다. 당뇨 식단에는 정답지가 없습니다. 내 몸의 데이터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라면에 설탕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무가당 주스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당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라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설탕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가당 주스는 형태 때문에 혈당이 즉각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강식 이미지가 가장 강한 음식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가당 요거트 먹어요. 땅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야 합니다. 무가당은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요거트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이미 당이 존재합니다. 이 당을 유당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유당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어 흡수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맛이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분명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우유는 안 달잖아요. 맞습니다. 설탕처럼 강하게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맛이 약하다고 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유에 발효균을 넣어두면 하룻밤 사이에 걸쭉해지고 새콤하면서 약간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 단맛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유 속 유당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가당 요거트라도 제품에 따라 총 탄수화물 양이 다릅니다. 마시는 요거트는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영양 성분표에 총 탄수화물과 당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같은 요거트를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고 누구는 분명히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별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트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거트를 확인 없이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많이 먹는 것과 식후에 소량으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양과 타이밍이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무가당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우유는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유는 설탕처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이미 당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당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유당이 장에서 분해되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나뉘어 흡수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달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분명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유가 위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유가 당뇨를 만든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과 양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한 컵을 빠르게 마시는 것과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단독으로 들어오면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같은 우유를 마셔도 누구는 거의 변화가 없고 누구는 분명히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반응은 개인별 인슐린 분비 능력, 인슐린 감수성, 장내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유를 끊으세요가 아니라 우유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우유를 마신 뒤 한번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 전략은 간단합니다. 첫째, 공복에 벌컥 마시지 않는다. 둘째,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섭취한다. 셋째, 매일 습관처럼 마신다면 한 번은 혈당 반응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유는 두려운 음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은 우유가 아니라 무심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름에 안심했던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혈당을 크게 흔드는 환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곶감 선물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고 건강식 이미지도 있고 부모님 생각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과일은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사과 1개, 귤 2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곶감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계속 손이 갑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는 줄고 당은 농축됩니다. 감 1개를 통째로 먹는 것과 곶감 여러 개를 먹는 것은 당 섭취량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농축과 반복 섭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해 보이는 아침 식사, 그래놀라, 시리얼, 그 안에 들어있는 건포도, 크랜베리. 우리는 그걸 말린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토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들이 농축된 당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 안에 이미 적지 않은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생각보다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식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았던 라면, 외식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올랐습니다.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중화하기 위해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건강보다 우리 입맛에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음식을 만듭니다.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고 짠맛을 둥글게 만들고 풍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 당 성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우리가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흰쌀밥은 섬유질과 배알을 제거한 전분 위주의 구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소화와 흡수가 빠르고 식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껍질이 붙어 있는 현미는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하지만 흰쌀은 몸이 바로 분해하고 흡수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밥이 중심이 되는 순간 혈당 곡선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빔밥, 덮밥, 김밥처럼 밥의 비율이 높은 식사는 섭취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혈당 상승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식단 설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음식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순서, 단백질 배치, 섬유질 활용, 밥 구조 바꾸기, 우리가 몰랐던 당뇨를 막는 설계,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한 끼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고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헬로 웰리스였습니다.